중국이 명절 연휴였대. 우리 추석처럼. 근데 중국인들이 가장 해외여행을 많이 간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일본. 중국 공산당이 일본에 가지 말랬거든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인가 원전 처리수 때문에 선동하기 위해서 일본 여행을 가지 말고 일본 음식을 불매하라고 했는데, 중국인들이 이번에 시진핑 말을 거꾸로 거역해서 제일 많이 간 데가 어디다?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이번에 1등으로 갔다. 요거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시진핑이 병신짓거리한 거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자가 병신이 되면 나라가 망해요. 중국이 무너지고 있죠. 병신짓을 하고 있죠. 자, 중국 국경절 연휴 해외여행 1위 일본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국경절 8일 연휴 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는 일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중국 언론들은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로 일본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보도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됐다는 사실은 많은 중국인에게 당국의 선전이 먹히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바이두 등 중국 검색 엔진들이 분석한 데이터는 일본이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중국인 관광객의 인기 해외 여행지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가 겹쳐 9월 29일부터 8일간 긴 휴가가 시작되면서 중국 전역의 공항이 승객들로 붐볐는데,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JAL 항공편은 대부분 중국인 승객으로 거의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은 9월 29일 오전부터 관광객들로 붐볐고,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 체크인 카운터에는 긴 줄이 형성됐습니다. 한 30대 중국인 남성은 친구들과 함께 도쿄에서 관광과 일본 음식을 즐길 계획이라며, 원전 처리수에 대해서는 회를 먹어도 안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웃습니다. 일본 대형 항공사 측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 예약률이 매우 높으며 처리수 문제의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카하시 이치로 관광청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처리수 방류가 일본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현 시점에서는 제한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인민들, 국민들이 시진핑 말을 거꾸로 하고 쌩까고 개무시하고 시진핑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공산당을 하나도 겁내하고 있지 않죠. 중국 정부가 일본에 여행을 가지 말라니까 중국인들이 일본에 제일 많이 갔어. 연휴 때. 후쿠시마고 뭐고 제일 많이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일본 가서 생선 많이 먹었겠지. 자, 그렇게 공산당과 시진핑의 병신짓에 치를 떠는 중국 국민 인민들이 이번에 또 시진핑 엿먹으라고 짓을 저질렀습니다. 뭐냐? 항미 원조라는 장진호에 이어서 3년 전에 장진호에 이어서 중공 애국팔이 영화를 추석 연휴에 개봉을 하고 1,000억 원을 만들어서 돈을 넣어서 제작을 했다는데 첫날 개봉이 50억도 안 나왔어요. 첫날이 거의 10%에서 20%의 거의 매출이 나오고 예약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고 5% 매출 나오고 거의 가라앉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국 국민들도 중공 정부 공산당의 애국팔이 세뇌 선전선동 영화에 질려버렸고, 주윤발 이번에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와서 주윤발 깜빵 갈 수도 있는데 뭐라 했죠? 중국은 탄압과 감시가 너무 많아서 영화를 제대로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국 영화가 다 가라앉았고 옛날 홍콩, 느와르, 액션 이런 영화들이 다 죽었다. 왜? 중국의 검열을 받고 공산당과 시진핑이 싫어하는 내용은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고 잘못하면 깜빵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 독재와 감시와 탄압에 질린 중국인들이 일본에 여행 가지 말라니까 일본에 여행을 제일 많이 가서 저항을 한 것처럼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 주정부별로 이 영화가 개봉되면 애국을 위해서 보라고 했는데 중국 국민들이 보란 듯이 더 안 가고 더 영화를 안 봐서 이 중국이
6.25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적화된 선전선동 내용을 담은 이 항미원조라는 영화가 망했다. 중국 국민들이 보러 안 간다. 또 기억나지요? 시진핑 엿먹으라고 중국 국민들이 반대를 한 게 뭐죠? 화웨이 P60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거기에 SK 하이닉스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넣고 SMIC의 실나노 반도체를 넣어서 애국팔이로 화웨이 폰을 사라고 그렇게 중국 공산당에서 푸시를 하고 밀었는데 아이폰 15가 중국에 오픈되자마자 어떻게 됐지요? 동났다. 아이폰을 사지 말라고 특히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은 아이폰을 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 가족들 보내서 친지들 보내서 공무원들도 아이폰 샀다. 그렇게 중국인들이 시진핑의 반대로 공산당의 반대로 지금 저항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 왜? 시진핑이 미친 짓을 하고 도움이 안 되거든. 돈도 못 벌게 하고 오히려 그때 폐쇄 정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을 뻔했잖아. 돈도 못 벌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젊은 층 위주로 시진핑 해라는 공산당이라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독재에 질린 중국인들이 중국복 영화를 보지 않기로 했다. 들어보실게요. 최장 열흘간의 국경절 연휴를 맞아 베이징 극장가는 관람객들로 넘쳐납니다. 때맞춰 중국 전역에선 6.25 전쟁을 미화한 이른바 항미 원조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마오쩌둥 주석이 참전을 결정하는 것부터 평안남도 송골봉 전투에서 중국군이 유엔군에 패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패왕별이로 유명한 천카이거 감독이 연출했고 장쯔이, 탕고창 등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제작비만 우리 돈 1,000억 원이 넘게 든 블록버스터지만 관객몰이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개봉 첫날 수익은 50억 원에 불과했고 상영 일주일간의 수익은 2년 전 영화 장진호의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비슷한 소재를 다룬 장진호가 흥행 대박을 터뜨린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미국에 맞서 본토를 지켰다는 지나친 애국주의가 반복되다 보니 중국 관객들도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영화 평론가들 역시 등장인물들이 구호를 외치는 느낌이라며 정치적 의도로 흥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산당이 애국영화를 보라고 1,000억을 들여가 만들었는데도 중국 국민들은 안 보고 있다. 첫날 개봉 50억밖에 안 된다. 장진호에 비해서 폭망을 했다.